자, 이제 그 납세 의무 확정 시기까지 보시고요. 그 34페이지 소멸사 이런 것들은 다음 파트 하겠습니다. 나머지 4절 조세 일반 채권 관계, 조세 구제제도 이런 거 있죠? 서류 송달 전부 다 이거는 심화과정 때 할 거니까 뭐 여러분 지금 뭐 미리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해도 되고 자주 나오는 내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보시고 이제 지방세 파트로 들어가서 챕터 안에 52페이지 취득세를 보겠습니다. 취득세. 그렇죠? 취득세. 일단 얘는 이제 우리가 취득세 이렇게 돼 있죠. 지방세 파트고요. 문제는 세 문제에 항상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뭐 많이 나올 때는 네 문제도 나오고, 근데 평균적으로 보통 세 문제는 꼭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방세 파트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내용도 흐름은 똑같기 때문에 기본 틀이 똑같죠. 네 가지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세율. 요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요걸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자, 해서 53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1절에 취득세 개요 및 성격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거기 1번에 취득세 개요가 나옵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가 취득세 시작할 때는 뭘 알고 가셔야 되냐면 현재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가 2011년도에 개정이 된 거다. 그죠? 그 세목이 되게 많았는데 통폐합을 해가지고 세목이 줄었습니다. 11개로. 그래서 현재 취득세는 과거의 취득세와 그리고 뭐 등록세가 있었는데 이 두 개를 합해서 뭐가 됐다? 취득세가 됐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취득세 따로 내고 그다음에 등록세를 따로 냈단 말이에요. 근데 요 따로 내던 걸 이제는 뭐야? 통폐합을 해서 한꺼번에 내도록 합해진 거죠. 그죠? 요걸 일단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는 과거 취등록세를 통폐합한 겁니다. 근데 세율 파트 가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얘가 두 개가 합해지긴 했는데 이걸 각각 낼 때와 이렇게 한꺼번에 낼 때 세율은 같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따로따로 내는 걸 한꺼번에 내는 것뿐이 세율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매매를 사면 취득세 2% 내고 등기할 때 등록세 2%를 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합한 거죠. 지금 얼마를 내? 취득세 4%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부동산, 아파트나 토지 같은 거 상가를 사시면 등기할 때 세금을 뭐 내냐고 물어보면 등록세 낸다 그러면 안 돼요. 등기할 때는 뭘 내?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취득세.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게 지금 기본 기준입니다. 출발 지금 취득세는 과거 취등록세가 통폐합됐는데 개정 전과 개정 후 세율은 똑같다. 단지 따로 내던 걸 한꺼번에 내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얘기가 1번의 개요에 나왔어요. 취득세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 사실을 전제로 하여 종전의 취득세와 취득 재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공보상의 등기 등록 시에 과세되는 종전의 등록세를 통합하여 2011년부터 취득세로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죠.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 자, 성격이 나옵니다. 1번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의 소재지 관할. 자, 일단 우리가 앞전에 총론 배울 때 지방세는 전부 다 물건 중심으로 과세가 된다 해서 우리가 물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심으로? 물건 중심으로 과세가 된다. 그 세금을 어디다 낸다? 항상 물건 중심이기 때문에 그 취득한 사람이 아니라 그 취득한 물건의 소재지다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과세를 어디서 해? 물건의 소재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대전에 있는 물건을 샀다 그러면 취득세는 어디다? 대전광역시 물건이 있는 대전에 내는 거지 본인이 살고 있는 서울시다 내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방세는 전부 다 물건 중심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의 소재지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소재지 관할 특광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중 도세이다. 자, 얘는 지방세니까 지방세 중에 무슨 세? 특광도세입니다. 그 중에 뭐래요? 도세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기초강의할 때 잠깐 설명했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얘가 특광도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뭐래요? 그 중에 뭐다? 도세래요. 도세. 그러면 어라? 특광도세면 특광도세고 도세면 도세지 이게 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둘 다 맞는 얘기예요. 특광도세도 맞고 도세도 맞아요. 그런데 얘가 왜 대표 도세라고 하냐면 이게 우리나라 행정구역이 8도라고 했죠. 8도가 기본이잖아요. 특별시, 광역시가 기본이 아니죠. 그죠? 8도가 기본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기본이기 때문에 대표에서 그냥 도세 그러는 거예요. 대표에서 도세. 그러면 도 단위에서는 당연히 도세고 서울특별시하고 광역시는 도가 아니잖아요. 그럼 걔는 도세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서울시는 무슨 세? 특별시세고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맞고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특광도세라고 하는데 얘가 도세 그리고 틀렸어 그러시면 안 된다. 그죠? 그걸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재산세 놀이할 때 뭐라 그래? 재산세는 우리가 시군구세 이렇게 하거든. 시군구세. 근데 조문은 뭐라고 돼 있어요? 법은 또 이렇게 나와요. 재산세는 지방세 중 시군세 그러나 시군세라고 나와요. 그러면 아니 시군구세라고 하면 웬 또 시군세? 마찬가지죠. 도가 기본이니까 도를 밑으로 시군이 있잖아. 그래서 시군세 대표해서 그러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어디서는 서울시하고 광역시에서 무슨 세야? 당연히 구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또 너무 면밀하게 해가지고 저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또 이걸 틀렸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공부를 나중에 하시면 중개사법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럼 중개사법이 처음에는 말장난이 되게 많아요. 말장 단어 하나 틀린 거 가지고 막 업으로 하니 안 하니 엔드니 오언이 뭐 밑 또는 이거 가지고 맞았니 틀렸니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중개사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야 습관이 돼가지고 막 단어 하나하나를 막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막 분석을 해. 그게 이제 중개사법은 좋은데 우리 세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쪼짜나게 그런 거 막 하나 글자 하나 이렇게 안 해. 우리 깔끔한 과목이에요. 글자 단어 하나 바꿔가지고 맞고 틀리 이런 거 안 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무 막 깊이 가지 마세요. 세법이 참 좋은 과목이죠. 왜? 뭐 그냥 뭐 깊이해서 막 그것처럼 말 막 바꾸고 이런 것도 없고 내용도 안 많고 그 들어보면 또 알아듣는 얘기 있고 6과목 들은 과목 중에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서 이렇게 눈 막 집중해가 눈 막 집중하고 막 이렇게 집중하면 알아들어? 지금 뭔 얘기인지 몰라 들어도 눈만 충혈돼. 세법은 가끔 알아듣고 자기가 얼떨결에 대변에 맞을 때도 있다는 거 정답이. 이런 과목은 세법밖에 없죠. 그죠?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목별로 다 특징이 있는 거 이게 제목이 있어 이게요. 보세요. 부동산 학개론 그랬잖아요. 학개론. 왜 학개론이요? 이게 이름이 배울수록 배울학자잖아요. 배울수록 괴로운 이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학개론은 배워도 머리 남지가 않아. 더 머리 아파. 그래서 학개론이에요. 민법은요. 민폐를 끼치는 법이다 그래요. 왜? 얘는 지만 죽는 게 아니라 민법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얘가 민법이 공시법도 연관되고 여기저기 연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만 죽는 게 아니라 민폐 끼치는 민법. 공법은 공시법은요. 빌공짜. 지네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해. 그래야 점수를 못 맞아가지고 여기저기 나 좀 도와줘 나오죠. 빌공짜 빌어. 그걸 누가 얘가 중개사법은요. 얘가 뭐를 해? 중개를 해. 왜? 얘가 점수를 많이 따가지고 많이 맞아가지고 얘들이 빌공짜들이 와가지고 비니까 뭐라 그래. 그래 너는 몇 개면 되니? 너는 몇 개면 되니? 몇 개 이렇게 중개해 주는 거예요. 그 중개사법이요. 세법은요. 날마다 새롭다. 그래 세법이에요. 왜 날마다 새로워? 들을 때마다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2달에 한 번씩 들으니까 들을 때마다 처음 듣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 깔끔하지. 그죠? 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처음 듣는 것 같아. 그래서 이름이 세법이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게 법이 다 과목별로 특징이. 그죠? 그러니까 글자 하나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 세법은. 그죠?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거 가지고 또 막 예민해가지고 막 하지 마시고. 그죠? 이런 거 가지고 막 틀렸다 말했다 안 되니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2번은 취득세는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 단계마다 과세되는 거래세고 유통세고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뭐 거래세, 유통세, 행위세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처음에서 얘가 행위세일까요? 행위세일까 맞을까요? 틀릴까 이런 거 안 내요. 그죠? 그냥 읽으면 돼. 그냥 그런 거보다 2번 같은 경우는. 물세가 뭐야? 아까 물건 중심이다 그런 얘기죠. 시험에 그러면 취득세는 물세일까요? 인세일까요? 맞았나요? 틀렸나요? 이런 거 안 된다니까. 그죠? 그냥 걔는 특징 볼 거 없고. 3번은요. 취득세는 취득하는 물건의 가액을 과세 표준화는. 자, 과표 우리 배울 때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종가세 그랬잖아. 종가세. 세율은 과표 크기와 관계없이 항상 세율이 일정하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비례세율. 비례세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비례세율 누진할 때 취등록세는 비례세율로만 돼 있다 그랬잖아. 그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총론에 있는 게 용어 정의한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는 거예요. 여기 나온 용어를 앞전에 다 정리해서 미리 따로 공부를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종가세 이런 게 중요하진 않아요. 시험에서 그런 걸 물어보진 않아요. 얘가 종량세다요. 틀렸니 맞 이렇게 잘 안 내.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때문에 우리가 다 종가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가세고 세율은 비례세율로 돼 있다. 거기 뭐 세율이 차등 비례세 이런 거 나오는데 뭐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건 나중에 세율 파트 할 때 한번 설명할게요. 근데 처음에서 나중에 얘는 비례세율인데 앞에 또 차등이 붙었네.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지.
그냥 비례세율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건 다 차등 비례세율이에요. 누진세는 다 뭐 배우고 초과 누진 배우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다 틀렸던 안 해. 그냥 얘가 비례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취득세는 소유권 변동에 관한 법률상 형식적 요건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당의 물건에 대해서 사용 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서면 취득으로 보는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또한 실질적 소유권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등기 등록한 경우도 취득으로 인정하는 형식주의도 취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세법은요.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중시하는 거죠. 자, 근데 지문을 잘 보세요. 취득세는 소유권 변동에 관한 법률상 형식적 요건인 그 다음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 말은 네가 네 앞으로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그러면 누구는 등기한 경우는 당연히 납세 의무가 있고 네 앞으로 등기를 안 했어도 뭐하면 실질적으로 취득했으면 너도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럼 결론은 둘 다 있다는 얘기죠. 형식적으로 취득한 사람도 납세 의무가 있고 또 뭐 사실상 실질적 취득자도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명의신탁을 했어요. 명의신탁. 그죠? 제가 이 건물을 샀어요. 그럼 제가 사실상 취득자예요. 근데 등기는 제 앞으로 안 해요. 그리고 누가 앞으로 해? 제 친구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상 취득자죠. 제 친구는요. 형식상 취득자. 왜? 등기를 받으니까. 그럼 저는 누구예요? 내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저는 뭐다? 실질적 취득자고 제 친구는 실질적 취득은 안 했지만 본인 앞으로 등기를 했기 때문에 걔는 뭐예요? 형식적으로 취득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만약에 명의신탁을 하면 세금을 실질적 취득은 제가 내겠어요? 아니면 등기를 받는 제 친구가 내겠습니까? 세금은. 제 친구가 내죠. 왜? 걔 앞으로 등기하잖아. 설마 제가 가서 그 서울시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구청 가가지고 뭐라 그래? 사실 이게 내 건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제 친구 앞으로 등기를 하는 거니까 얘는 놔두고 내가 세금을 낼게.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몰래 하는 거잖아, 명의신탁은.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받는 제 친구는 납세 의무가 있고 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세금을 내느냐? 그렇진 않겠죠. 나중에 걸리면 제가 실질적 취득자랑 입증이 되면 이 법에 근거해서 나한테도 과세를 하겠다는 뜻이지 몰래 하는 건데 내가 실질적 취득자인지 걔는 모르잖아. 과세했거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형식적 취득자인 제 친구가 세금 한번 내고 끝이겠죠. 근데 저도 뭐가 있다. 법적으로는 납세 의무가 있다는 얘기야. 왜? 누구니까? 실질적 취득자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 법에 근거해 나한테도 과세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뭐다? 뭘 하지 않았어도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실질적 취득하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자도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결국 둘 다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5번은 취득세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대. 자, 공부상의 현황이라는 얘기는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상의 이걸 말합니다. 근데 그거하고 실제 현황이 서로 다르다. 그럼 항상 세법은 뭐가 우선이라고요? 사실관계가 우선이라겠죠. 그러니까 보다 공부상 현황과 실제 현황이 다르면 뭐에 따른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니까 이러면 공부상에는 임야로 돼 있어요. 실제는 농사 짓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판단을 뭘 가지고 한다? 그렇죠.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르다고 나오면 일단 기본은 뭐가 우선이다? 그렇죠. 사실이 우선이에요. 그죠? 그렇게 고르면 돼요. 사실상 용도에 따른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걔네들은 특징이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54페이지 가면 이제 2절에 과세 대상이 나옵니다. 과세 대상.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과세요건 4가지 배운 것 중에 첫 번째 내용이죠. 이제 취득세는 도대체 무엇을 사고 팔았을 때 세금을 대상이 나옵니다. 자, 모든 세목의 과세 대상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다? 부동산입니다. 왜? 우리가 배운 세법이 부동산 세법이죠. 부동산과 관련된 걸 배운다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세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상에 부동산은 무조건 들어가요. 토지하고 뭐하고? 건축물. 그죠? 그리고 차량, 기계 장비, 그죠? 선박, 항공기. 그죠? 있고. 그다음에 광어권, 어권 이런 광어권과 어권이 있다. 그죠?
그리고 임목, 나무 하나 있다, 나무. 나무가 보통 나무가 아니죠. 임목, 서 있는 나무, 그죠? 설립자, 나무 목자. 그런 건 아니지만 서 있는 나무, 그죠? 그러니까 자빠져 있는 나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목된 것들은 대상이 아니죠. 생립해 있는 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각종 회원권,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요트 회원권 이런 것들. 자, 요게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 근데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 공부를 하다 보면 외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하도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얘가 그런 케이스예요. 일단 보세요. 부동산은 무조건 들어가잖아. 토지건. 2번하고 3번은요. 나중에 취득 형태 배울 때 얘 엄청 많이 나와요.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는 예를 들면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광어권, 어업권도 출원의 원시는 면제한다. 할 때 그게 시험에 엄청 나오고 강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는 나오면 자동으로 연관 검색어처럼. 예를 들면 나중에는 이렇게 돼야 돼요.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나왔습니다. 그럼 뭐야?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자동으로 나와야 돼. 연관. 왜 우리 인터넷 딱 치면 누구 딱 치면 연관 검색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이정재 딱 치면 누가 나와? 연관검. 이정재 치면 임세령 이렇게 임세령 딱 뜬단 말이에요. 임세령이 누군지 몰라? 그것도 몰라요? 공부도 안 하고 텔레비도 안 보고 하는 게 없어. 그죠? 임세령이. 그죠? 그 이재용 저기 아니에요. 그 이재용이 남편 부인했던 여자 삼성 이재용이. 그죠? 대상그룹의 장녀. 그죠? 둘이 이혼했잖아요. 이혼하고 이정이 둘이 사귀잖아. 그 임세령이. 그러니까 이정재 딱 뜨면 그 임세령 이렇게 뜨듯이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딱 뜨면 뭐가 떠야 돼?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나중에 막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알게 돼 있어. 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야? 그 빼면 나무 하나 서 있는 거 임목 그리고 각종 회원권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이렇게만 가면 돼요.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지? 이걸 누가 외우지 마요. 도지, 건축물, 차량, 도지, 건축물, 차량, 차량, 그 다음에 뭐지, 이러고 있는 거. 그 못 들어요, 그걸.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알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외우겠다 그러면 그냥 개념만 보세요. 아, 부동산 되고, 이거 해서. 여기까지 무조건 외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각종 회원권이니까 이거 외울 거 없죠.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체수 회원권, 유투 회원권이니까 그냥 각종 회원권 이러면 되는 거야. 그죠? 우리 이거 할 때 그냥 같은 양념 하듯이 그냥 각종 회원권 끝. 자, 우리 규제는 근데 토지 딱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건축물 해가지고 막 설명이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축물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축물 있죠. 그것만 취득세를 낸다 치면 세금을 과세할 게 몇 개 안 되죠. 그러니까 문의는 건축물이 알고 보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우리 교재도 보면 건축물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설명이 구구절절 있잖아요. 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오른쪽 2번에 토지 또는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한 시설물, 탕글에 3번에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해가지고 막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했었죠. 건축물 그러면 끝이 아니라 거기 뭐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이렇게 돼 있어. 그게 무슨 얘기야? 엘리베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는 여기 없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여기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사가지고요, 마당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요, 세금을 안 내요. 왜? 걔는 대상이 아니니까. 근데 언제 내? 건축물에 딸려. 그리고 뭐요? 설치하면 내야 돼.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사가지고 마당에다 갖다 놓고 설치 안 하면 괜찮은데, 그 건물에 설치하면 세금을 내야 돼. 그 이게 말이 막걸리요. 막걸리죠. 왜? 아니, 결국 내란 얘기 아니야. 엘리베이터 사가지고 마당에 갖다 놓고 애들한테 야 이거 엘리베이터 갖고 놀아 이렇게 다 갖다 놓은 사람 없잖아요. 다 먹으려고 사. 설치하려고 사잖아. 그럼 결론은 내란 얘기지. 막 그런 식으로 항목이 쭉 있는 거예요. 쭉 있어. 그죠? 그게 막 그거 늘어오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외울 필요가 있냐? 못 외워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우리는 그냥 부동산, 토지, 건축물 이렇게만 하는 거야. 그죠? 교재는 설명 많이 돼 있죠. 이거 왜 얘기하냐면 이거 안 하면 읽는다니까. 그걸 막 줄치고 막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 해가지고 오른쪽에 보니까 막 답답한 거죠. 이걸 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못 외워 이거. 저 같으면 외우라기도 안 외워. 왜? 이걸 언제 외우고 앉았어요. 이 문제. 나오면 지가 언제인데 얼마나 나온다. 그죠? 부동산 끝.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56페이지 가면 이번에 차량 나오고 기계 장비 나오고 항공기 나오고 선박 나오고 쭉 있어. 임목, 광어권, 어권. 광어권은 뭐냐면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내가 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하려면 권리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권리를 갖기 위해서 등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광어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죠. 그러니까 광물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광어권 그러고 어권은 뭐겠어요? 말 그대로 어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공유수면에서 바다에서 가두리 양식장 같은 거나 이런 거 하려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받고 등록을 해야 돼요.
이때 그 등록을 하게 되면 어권이랑 권리를 취득하게 되죠. 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골프 회원권 이런 거 아시죠? 그다음에 승마 회원권, 뭐 요새 이슈가 되는 승마, 그죠? 그리고 쭉 나 요트 회원권까지 돼 있습니다. 요트 회원권은 참 이게 몇 년 전까지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몇 년 전에 요트 회원권이 들어온 거예요. 왜? 그만큼 요트를 타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이제는. 그러니까 보면 우리만 없는 거야. 우리만 요트 없고, 그죠? 우리만 벤츠 안 타고 다니고 그런 거죠. 우리만 없는 거야. 남들은 요트 타고 다니고 막 비행기 타고 어디 가고 막 그러는데, 그죠? 광안리 해수욕장 가보세요. 거기 보면요, 막 그 호화찬란 요트들이요, 막 수백 대가 막 쫙 있어, 막 파킹돼 있어요. 내 것만 없는 거야, 내 것만, 그죠? 요트 회원권. 그래서 얘도 대상이 된다. 각종 회원권이다 이렇게 됩니다. 끝,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중요한 거, 이걸 뭐 하면 취득을 하면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요 대상 14개를, 자, 요거를 만약에 뭐 했다? 취득했다. 그러면 대상물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경우 취득한 거로 보느냐.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이런 경우는 취득으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라고 그 취득의 형태를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돼서 여기 해당이 되면 무조건 뭘 내라? 취득세를 내라 이렇게 구분한 거죠. 그 취득의 구분이 거기 오른쪽 59페이지 박스 처리돼 있죠. 여기 돼 있는 거예요. 자, 취득은 크게는 두 개죠. 하나는 뭐가 있다? 이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간주 취득이라고 그래요. 간주.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실제로 취득한 거다 그 얘기고요. 근데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파트를 취득했대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를 실제로 취득하는 거지 가짜로 취득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취득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간주란 말 있잖아요. 간주 취득. 얘는 뭐래요? 얘는 여기랑 얘랑 구분돼 있죠. 이 말은 뭐예요? 간주란 말은 뭐냐면 뭐뭐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뭐뭐로 본다. 그게 무슨 얘기야? 실제로 취득은 안 했지만 취득한 거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 안 했는데도 취득한 걸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로 구분되는 거야. 얘는 실질적 취득이고 얘는 말 그대로 취득 안 했는데 취득한 거로 간주하는 간주 취득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사실상의 취득은 승계 취득과 뭐란다? 원시 취득으로 나옵니다. 승계는 뭐예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형태죠. 보통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본인이 직접 지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취득을 한 거 산 거죠. 어떻게? 돈 주고 샀잖아. 누군가로부터 그 전 소유자로부터 넘겨받아 취득한 거죠. 그러니까 뭘 받은 거예요? 승계받아 취득한 거다. 원시는 뭐예요? 내가 최초로 취득한 거. 말 그대로 최초로 취득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네가 승계 취득하든 원시 취득하든 뭘 내라? 취득세를 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승계는 다시 여러분이 보통 아파트 같은 거 취득할 때 그냥 취득하는 거 아니죠. 타인으로부터 취득할 때 뭘 주고 취득해? 그죠? 돈 주고 취득해. 돈.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유상승계. 근데 뭐 또 있어? 공짜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죠. 그걸 뭐라 그래? 무상그럼. 그러니까 승계 취득은 유상승계 취득도 있고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유상승계도 있고 공짜로 취득하는 무상승계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게 이제 매매 이렇게 나오죠. 뭐 교환, 그다음에 뭐 현물 출자 뭐 이런 게 있어요. 대물 변제, 연부 취득이 있고요. 무상의 대표적인 뭐 있어요? 상속과 증여가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유상승계는 이런 거죠. 갑이, 그죠? 을이 갑으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한 거죠. 그죠? 취득할 때 뭐 주고 취득해? 돈 주고 취득하죠. 돈 주고. 이 돈을 좀 있어 보이게 뭐라 그래서 금전. 이게 된 거죠.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사고 팔면 얘네 둘이 계약서 쓴다겠죠? 둘이 계약서를 써요. 이때 쓰는 계약서를 뭐라 한다? 무슨 계약서 쓴다 그래요? 그죠? 매매 계약서. 그죠? 매매 계약서. 둘이 매매한 거지. 사고 파는 거지. 자, 그러면 을은 뭐 한 거예요?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을 했죠. 그죠? 근데 그냥 취득한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취득했죠. 그러니까 승계 취득이죠. 근데 그냥 아니고 뭐 타인으로부터 넘겨받아 취득했으니까 승계를 받은 거고 거기다가 대가를 줬으니까 유상승계인 거죠. 그래서 유상승의 가장 기본이 매매입니다. 얘가 취득한 거죠. 그죠? 그럼 갑은 뭘 한 거예요? 팔은 거죠. 얘는 양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양도세 가면요. 뭘 배워요?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이것도 배운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 가면 이게 또 나와요. 양도로 보는 경우에 매매가 나와. 왜 그래요? 당연하죠. 한쪽에서 돈 주고 샀으니까 다른 쪽은 돈 받고 파는 거지. 그러니까 한쪽은 취득이고 한쪽은 양도니까 양쪽이 다 나오죠. 단지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 여기는 취득한 사람. 양도세는 갑. 지금은 을 입장에 얘기하는 거죠. 유상승계. 매매. 그죠? 교환은 뭐라고 했어요? 바꾸는 거랬잖아요. 물물 교환. 이렇게. 그죠? 갑의 아파트와 을의 토지를 서로 바꿔. 물물 교환이죠. 이거는 동시행이죠. 동시행. 그죠? 왜? 을은 아파트를 갑으로부터 취득하고 본인의 토지를 갑에게 양도를 하는 거고. 그죠? 갑은 본인의 아파트를 을한테 양도하고 을로부터 대가로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은 양 당사자 둘 다 취득과 동시에 뭐에 해당된다? 양도에 해당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둘 다 교환. 이 교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현물 출자. 현물 출자는 말 그대로 법인 설립할 때 현물로 출자한다. 뭐 그런 얘기죠. 그죠? 이렇게 있어. A 법인이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출자를. 자, 갑이 여기다 뭐 했다? 출자했다. 그러는 출자. 자, 근데 보통 법인 같은 거 설립할 때 자본금을 댈 때는 금전으로 보통 됐죠. 돈으로. 근데 얘는 뭘로 했대요? 현물로. 말 그대로 현물 출자. 현물. 현물이 뭐예요? 물건으로 출자했다는 얘기예요. 물건으로. 그러니까 얘가 본인이 가진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을 A 법인에 주면서 대신 그 부동산의 가치만큼 나한테 뭘 줘? 주식을 달라 그러니 주식. 지분을 달라 그러니. 그죠? 그러면 A 법인 입장에서 뭐 한 거예요? A 법인 입장에서는 현물 출자를 통해서 얘한테 주식을 주고 얘 부동산을 출자 형식으로 받은 거죠. 그럼 얘는 취득한 거지. 그죠? 얘는 양도한 거고. 그죠? 그러니까 현물 출자도 뭐다? 유상승계 취득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뭐다? 승계 취득에 관한 얘기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있습니다. 뭐 대물 변제도 있고 나중에 연부 취득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거 지금 말고 일단 기본 개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무상은 상속과 뭐가 있다고요? 증여가 있다. 아시죠? 상속 증여. 그죠? 요거는 돌아가시고 받는 거고 증여는 살았을 때는 받는 거다. 그랬죠? 자, 우리가 뭐라 했어요? 자식은 상속과 증여 중에 뭘 해줘야 된다? 어제 제가 수업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상담하시는데 그 집이 이제 집하고 이렇게 몇 개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을 되게 마시는 거예요. 그게 세금 때문에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자식한테 그냥 증여를 해줘야 되나 아니면 내가 그냥 죽을 때까지 살다가 그죠? 아들한테 상속을 해줘야 되나 이걸 가지고 되게 고민하셔요. 그러니까 세금 관계를 막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고민인 거야. 이걸 팔자니 집이 이제 몇 채니까 양도세 문제가 발생하고, 증여하자니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고, 상속하자니 상속세 문제가 있으니까 어느 걸 해줘야 되나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그 실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도 맨날 하는 얘기죠. 아버님 그거 양도하실 거 아니면 무조건 상속해주라는 거예요. 증여해주지 말고. 왜요? 증여해주면 안 됩니다. 증여해주면 애들이 먹고 떨어지죠. 자식이. 아버지가 재산을 다 물려줘서 증여를 물려줬어. 그러면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내 재산을 다 준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개털인 거지. 그럼 자식이 진짜 내 생각처럼 효자해가지고 나를 봉양하면 좋은데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재산은 끝까지 갖고 있어야 돼. 돌아가실 때 줘야 되죠. 그래야 애들이 나한테 그 재산 받으려면 끝까지 나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 뭐라고 하냐면 그래야 되겠다. 상속해줘야 되겠다. 어차피 세금 문제는 지들이 나 죽고 나면 지가 상속 받으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잘하신 거라고 했어요. 그 자꾸 우리 부모들이 증여를 해줄 필요 없습니다. 왜?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증여해주는 건 상관없는데 재산 얼마 안 되는데 그걸 다 털어주면 내가 문제입니다. 지금 100세 시대인데 그때까지 뭐 먹고 살 거예요. 그래도 갖고 있어야지. 자식이 내 맘처럼 봉양합니까? 우리 택돔소리지. 그러니까 저는 항상 강의할 때 그러거든요. 무조건 증여 해주지 말고 상속을 해줘. 상속. 그죠? 이것 때문에 문제 많이 되잖아요. 막 TV 많이 나오고 막 부모 같은 버리는 놈도 있고 막 별 다 있습니다. 막 심지어는 살인도 하고 그러는데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뭐 해줘라? 상속을 해. 그리고 증여를 해주면 안 된다. 그죠? 근데 둘 다 뭐를 내야 돼? 상속을 하건 증여를 하건 뭐는 내야 돼? 취득세는 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속을 했을 때와 증여를 해주게 되면 세금을 얘 상속세 내고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증여세를. 그죠? 그리고 뭣도 내야 돼?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내고 증여받아도 등기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야. 그 세금을 2개씩 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내가 상속받으면 상속세는 국세청에다 신고하는 거고 취득세는 왜 내요? 본인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잖아. 그죠? 등기하려면 뭐 해야 돼? 세금 내야지. 그래서 등기할 때 세금 내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2개 내는 거야. 하나만 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둘 다 낸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상속증여로 취득을 하게 되면 무상승계 취득으로 걔도 취득을 해봐서 뭘 내라? 취득세를 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증여도 무상승계 취득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원시는 뭐예요? 말 그대로 내가 최초로 취득하는 겁니다. 그죠? 토지를 뭐 한다? 매립 간척한다. 토지를 매립하거나 간척 이렇게 된 거죠. 바다 메꾸는 거죠. 바다. 그죠? 공유수면을 메꿔가지고 뭐예요? 토지를 만드는 거죠. 그럼 최초 취득이죠. 왜? 원래 걔가 토지가 아니었는데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들어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천수만이라 있잖아요. 천수만. 그죠? 그쪽에 현대에서 그죠? 옛날 정주행장 있을 때 현대에서 바다 메꿔서 바다 메꿔가지고 농지를 만든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넓죠? 그리고 뭣도 있어요. 김포 매립이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새만금. 그죠? 새만금 말했죠? 뭐 어마어마하죠. 거리가. 상상 초월합니다. 그 거리가. 방패자 거리가 어마어마하죠. 왜? 그 다 바다 메꾼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해안 쪽은 많이 메꿨습니다. 서해안 쪽은 바다 메꿔서 많이 했어요. 근데 동해안 쪽은 못 메꿔요. 거기가. 파도 심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주로 매립하는 게 서해안 쪽이죠. 그러니까 지금 천수반도 그렇고 새만금은 변산반도 쪽이잖아요. 그죠? 그쪽이고 그다음에 뭐 그 군산 쪽에 가면 군산 거기도 군장 산업단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원래 바다였거든요. 다 메꿔가지고 거기다가 옛날 대우자동차 막 하는 거 공단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그런 것도 메꾼 거죠. 그게 뭐 한 거예요? 매립간처럼. 이것도 뭐다?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금을 내라. 이거 건축물 건축. 그죠? 건축물 건축도 당연히 뭐예요? 건축하시면 원시 취득으로 세금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있어요.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자, 얘를 제조, 조립, 건조. 원시 취득이죠. 제조하거나 조립하거나 건조한다. 자, 이게 원시 취득도 세금 내야 됩니다. 우리 자동차 회사에서 차 하나를 조립하면 원시 취득이죠? 자, 세금 내야 돼. 자, 여기도 조심할 게 있습니다.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를 제조하거나 조립하거나 선박을 건조하게 되면 나오죠? 얘는 꼭 뭘게 해라? 얘는 원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 꼭 기억해야 돼요. 아까 제가 연관 검색어 말씀드렸죠? 그죠?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자, 이게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기아 자동차에서, 기아에서 K7 한 대를 조립을 해요. 그죠? 그러면 K7 조립하게 되면, 자, 기아 자동차 입장에서는 무슨 취득이 되는 거예요? 원시 취득이죠. 왜? 걔네들 처음으로 조립해서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아 자동차가 원시 취득을 한 거죠? 얘가 원시 취득을 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기아가 이 차를 만들어 가지고요. 한 대당 4천만 원에 팔라고 해서 4천만 원에 판매를. 근데요. 원시 취득했더니 과세권자인 국가에서 뭐라는 거요? 야, 니네 원시 취득도 세금을 내야 돼. 취득세를. 그러면 한 대당 조립할 때마다, 즉 원시 취득할 때마다 취득세를 내래. 그럼 만약에 이 취득세가 200이라고 쳐봐요. 그럼 얘가 기아 자동차가 차 한 대 조립할 때마다 취득세 200을 내야 되죠? 저 200을 내다 쳐봐요. 그럼 기아에서 이 차를 팔 때 원래 4천에 팔라고 했는데 세금 200 냈어. 그럼 이 차는 얼마에 팔겠어요? 절대 4천에 안 팔죠. 그죠? 플러스 하겠죠. 그 4,200에 팔아버려. 4,200. 이 얘기야. 그럼 결론. 요 200 있죠, 200. 요 200만 원은 겉으로 보면 기아가 낸 거죠? 근데 실제는 누가 내? 우리가 내죠, 소비자. 왜? 얘들이 이걸 차값에다 포함시켜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세금 백날 부과해봤자 그게 전부 다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잖아. 그죠? 그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한테 가중이 되는 거죠. 왜? 만약 얘가요, 200만 원 부과 안 했으면 얘가 4천에 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4천에 사가지고 그 4천만 원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면 되는데 요 200을 내게 되면 요 200도 우리가 내고 거기다가 4,200에 대한 취득세 우리가 또 내야 되잖아. 그 이중으로 소비자한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야. 원시 과세하는 의미가. 그래서 얘가 얘네들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원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뜨면 연관 검색어처럼 뭘 기억해라?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죠? 이게 따라와야 돼. 자, 그러면 시험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는 승계 취득에 한하여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승계 취득에 한하여 과세한다. 그때 뭐래요? 숨도 안 쉬고 땡 틀렸네. 이래요. 왜?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승계 취득이 하나에 과세한다. 그러니까 숨 다시고 땡 틀렸다. 숨 쉬어야 됩니다. 자기가 틀린 거야. 왜요? 맞잖아요. 자, 얘가 원시 취득 과세 안 한다는 얘기는 기아 자동차가 그걸 조립할 때 걔네한테는 과세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누구한테 한다는 얘기야? 그거를 승계 취득하는 우리한테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원시 과세 안 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승계 취득의 경우에 과세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같은 말이죠. 근데 얘만 외우고 나중에 그렇게 지문이 나오면 또 얘는 틀렸다 그런다니까. 그죠? 그리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뭐 광어권, 어권. 이거 있죠. 얘는요,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등록을 하죠. 광어권은 광산 채굴 권리를 가지고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등록을 할 때 우리 처음으로 등록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특허할 때 특허 낼 때 처음으로 하는 걸 특허라고 하잖아요. 그럼 특허를 뭐 한다고 그래? 처음 하는 걸 출원한다고 그래. 출원. 그죠? 그러니까 처음 등록하는 걸 출원이라고 그래요. 출원. 그러니까 광어권, 어권을 최초로 등록해서 실행하는 걸 뭐라고 한다? 출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광산 채굴 권리를 갖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광산을 발견했어요. 광물을. 그리고 채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음지에서 몰래 숨어서 채취하지 말라는 얘기야. 네가 정상적으로 뭐 하라는 거야? 등록을 하고 광권을 가지고 이걸 하라는 얘기죠. 근데 내가 뭐라 그래? 야, 내가 그러면 그 등록하려면 돈 들어가는데, 응? 이거 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야. 너 등록할 때 내가 처음으로 등록할 때는 내가 돈 안 받을게. 등록해. 그래서 그럼 그게 혹해가지고 그래 하고 등록을 딱 했어. 그럼 뭐야? 그 다음부터 이제 가든 명목의 세금이 나오기 시작하죠. 왜? 뭐 소득세부터 시작해서 막 뭐 무슨 세 엄청 걷는 거지. 근데 드러날 때는 겉으로는 뭐 우리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죠? 음지에 있는 걸 양지로 끌어내서 세금을 더 걷겠다 그런 얘기죠. 결론적으로. 어쨌든 처음 등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원시 취득. 그걸 뭐라 그래? 처음 등록할 출원이라고 그래. 출원. 그죠? 이것도 원시다. 결국 뭐요? 얘들도 과세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광어권, 어권도 원시를 면제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광어권, 어권은 원시 취득은 세금을 안 내는 거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얘네들 잘 기억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승계는 유상과 무상이 있고 원시도 최초 취득인데 이것도 취득으로 봐서 과세를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세를 다 하겠다. 여기까지가 이제 원시 승계에서 사실상 취득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예요? 간주 취득인데 일단 규제를 보시면 59페이지 58페이지 밑에 맨 밑에 3절 취득의 개념과 범위라고 되어 있죠. 1번 그 취득의 정의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무실자, 건축, 개소, 공유성,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 취득의 구분이 밑에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취득해가지고 사실상의 취득과 간주 취득으로 되어 있죠. 자, 사실상 취득은 다시 보다 승계와 원시 취득으로 되어 있다. 자, 승계 취득은 유상승계에서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나오고 무상승계는 상속, 증여, 기부 등이 있습니다. 뭐 기부도 나오는데 우리가 시험 볼 때는 기부는 뭐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주로 나온 거 뭐예요? 상속, 증여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원시 취득 나오죠? 토지, 공유수면, 매립간척, 건축물, 건축, 선박, 건조, 그리고 차량, 기계, 및 항공기, 제조, 조립. 그리고 민법상 시효취득도 있죠. 시효취득도 원시취득으로 봅니다. 우리 민법상 시효취득 아시죠? 뭐 제가 실강할 때 물어보니까 뭐 이건 다 알더만요. 민법은 시효취득이 몇 년? 그러니까 점유 시효취득 몇 년? 20년. 그죠? 등기부상은 10년 해가지고 남의 부동산을 내가 20년 동안 점유를 해서 점유를 하게 되면 시효가 완성돼서 취득한다 그런 얘기죠. 남의 걸 내가 취득하는 거죠. 이것도 원시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광어권, 어권, 출원. 그죠? 여기까지가 뭐야? 원시 취득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누는 게 뭐예요? 간주 취득이 나누는 간주 취득. 자, 간주 취득은요. 취득을 안 했는데 취득한 거 그러면 돼.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게 간주 취득입니다. 그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가 토지의 지목 변경. 그죠? 그다음에 건축물을 개수한다. 대표적인 대수선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다음에 건축법 배우면 그다음에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여기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토지 지목 변경은 이런 거예요. 여기 농지가 있어요. 그죠? 이거를 지목을 대로 바꿨다는 거, 대로. 그래서 지목이 뭐가 됐어? 변경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지목 변경됐습니다. 이 갑 거예요. 자, 이건 누구 거예요? 대는. 이것도 갑 거죠? 그죠? 소유권 변동 없잖아요. 그럼 얘가 농지 팔고 대지를 산 거 아니죠? 단지 지목만 바뀐 것 뿐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실질적 취득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뭐가 되면 금액이 증가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농지일 때와 지목이 대지일 때 어느 게 더 비싸요? 당연히 대지가 비싸죠. 그러니까 얘가 변경되면서 뭘 산 건 아니지만 가액이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증가된 만큼을 뭐 한다? 실제 취득한 건 아니지만 이만큼을 취득한 거로 간주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주 취득인 거지. 왜? 소유권 변동 없고 실질적 취득 아니잖아요. 근데 단지 가액이 증가됐을 뿐인데 이거를 취득으로 간주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건축물 계속 리모델링 마찬가지. 소유권 변동이 없어 얘는 전부 다. 자, 차량 기계 장비 종류 변경도 마찬가지죠. 차량이다 차량 그러면 뭐 차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뭐 같이 보여요?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그죠? 버스죠, 버스라고 해요, 버스. 그죠? 승합차. 그죠? 그림 잘 이해가 안 가죠? 제가 그림 워낙 잘 그립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습자지 알죠? 습자지에다가 딱 내가 그림을 딱 이렇게 베끼잖아, 습자지. 그래서 옆에다 그대로 옮기면 그림이 틀려. 그 기가 막힌 실력이죠. 어떻게 습자지를 그대로 베꼈는데 그림이 틀리다니까. 제 그림을 잘 이해 못하죠. 옛날에 제가 막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막 의자를 이렇게 그렸거든요. 의자를 이렇게 그렸어요. 공장을 그린다고 이렇게 공장 이렇게 그렸어요. 공장. 이렇게 해서 나는 공장을 그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했더니 나이타라는 거예요.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의자래. 야, 이게 어떻게 의자처럼 보여? 그것도 연기도 나는데, 그죠? 아, 일단 그림은 아주 안 맞아요. 그죠? 자, 이게 뭐라고요? 승합차. 자, 근데 여기다가 자, 이건 뭐같이 보여요? 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죠? 이 마음이 저기 깨끗하지 않아서 이게 안 보여, 그림이. 아까는 승합차 있죠? 여기다 지금 뭐야? 십자가, 적십자 표시했고, 삐뽀, 이거 뭐야? 아, 참, 엠브란스네, 엠브란스. 사람들이 참 그림이. 이거 딱 보면 몰라? 적십자 딱 있고, 여기 삐뽀 있으면 이게 엠브란스죠. 그럼 얘가 뭐야? 아까는 승합차 있는데, 얘가 뭘로 바뀌었어? 엠브란스로 종류가 변경됐죠. 자, 팔고 산 거 아니죠? 소유권 변동 없죠? 네, 종류가 변경됐다. 그래서 가액이 증가되면, 뭘로 본다? 이것도 취득으로 간주해서 그 증가된 만큼을 취득으로 해서 과세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간주 취득의 특징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가 돼야 돼? 가액이 증가가 돼야 됩니다. 가액 증가. 가액이 증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요 세 개는 토지 지목 변경을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안 되고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게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야? 나머지 하나가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입니다. 자,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여기서 과점 주주는 지분을 그죠? 50%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걸 과점 주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지분의 50% 초과해서 과점 주주. 그 과점 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주식은 취득세를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얘는 간주 취득인 거야.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해요. 양도 여러 가지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과점 주주 부분만 따로 정리를 할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간주 취득은 얘네들은 소유권 변동이 일단 없다. 그러니까 실질적 취득이 되려면 소유권 변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 근데 뭔가로 인해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뭐가 되면 가액이 증가되면 금액이 증가된 만큼을 이만큼을 취득을 안 했지만 취득으로 간주해서 그런 뜻이다. 그죠? 그래서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요 단어가 중요해요. 가액 증가가. 왜? 나중에 뒤에 과세표준 배울 때 얘네들은 과세표준이 뭡니까? 그러면 증가한 가액이 과표다 그래요. 왜? 이만큼만 과세하니까 얘네들이 과세표준이죠. 여기다가 세율 곱해서 세금을 계산해 세금 부과하니까 그게 또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내용이 좀 더 있어요. 설명을 좀 해야 돼.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요 부분부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시간 여러분 뭘 기억하시면 돼? 취득의 형태는 두 가지가 크게 있다. 사실상의 취득과 간주 취득이 있는데 사실상의 취득은 다시 보다 승계 취득과 원시가 있고 승계는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유상과 공짜로 취득하는 무상 승계 취득이 있다. 결론 유상과 무상 모두 다 취득으로 본다는 뜻이고 원시는 내가 최초로 취득하는 거다. 토지를 매립 간척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자, 선박. 그 얘네들은 원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기억하시라 했죠? 그리고 광어권, 어권, 최초 등록 출원. 얘도 면제. 그리고 뭐 시효 취득 같은 게 있다. 그리고 간주 취득은 실질적 취득이 아니다. 즉 소유권 변동이 없는데 취득으로 보겠다 해서 토지, 지목 변경, 건축물 개수,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인해서 뭐가 되면 가액이 증가되면 그 증가된 만큼을 취득한 거로 간주해서 과세하겠다. 그리고 과점 주제 주식 취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그 교재는 59페이지 박스에 간주 취득에 지목 변경 나오고 건축물 개수,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 돼 있죠? 그리고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해서 50% 초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점 주주 부분은 좀 더 설명을 자세히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 부분부터 이어서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